네, 3월 23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지의 인터뷰입니다. 요즘 정치뉴스 좀 보신다 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떠오르는 샛별 같은 두 분을 저희가 함께 모셨는데요. 일명 여의도 브라더스라고 해서요. 한국일보 유튜브를 빛내고 계시는 두 분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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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어색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너무 밝고 좋아가지고 우리 회사는 좀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저희 좋아진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화면도 더 잘 나오는. 네. 그리고 김 선배는 되게 오랫동안 그 방송도 활동하시고 제가 되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방송하게 될 수 있어가지고 영광이다. 네, 진짜로. 저도 한마디 보태도 되나요? 예, 훌륭하십니다.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읽은 시사 주간지가 오. 시사인이었고 훌륭하시네요. 제 돈 주고 본 유일한 시사 주간지도 예. 시사인이 유일했습니다. 저는 정기 구독을 했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왜 지금은 안 하려고 하실 것 네. 같은데 하여튼 훌륭하죠. 정기 구독을 했었습니다. 저는. 네, 판촉하시는 분이 굉장히 끈질기시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저희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전화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예, 두 분 이렇게 고정을 노리시는 건가 싶어서 시사에 사랑합니다, 대한 시사인. 한편으로 하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일보 유튜브 굉장히 핫한데요. 그 김은재 뉴스인 이어서 6시부터 시작하는 한국일보 유튜브 두 분이 빛내고 계시는데 저희 한 번 출연하셨던 그 김지은 진행자 그러니까 전파사 사장님이시죠? 그렇죠. 사장님과 함께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두 분 모시느라고 부득이하게 바로 방송 직전에 녹화하고 편집 없이 내보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두 분이 낯선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각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국민의힘 출입을 하고 있고요. 예. 2015년부터 제가 오. 새누리당 출입을 하고 중간중간에 민주당도 하고 청와대도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을 좀 오래 출입했고 지금은 한국일보 유튜브 이슈 전파사에서 그 여의도 브라더스 코너 월목 나가고 있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거의 10년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10년 정도 했죠. 예. 그럼 이정주 기자랑 거의 정주영은요. 예. 그 형은 저한테 비길 수가 없어요. 그 형은 옛날부터 말만 많이 했지. 막 말만 많이 했지. 막 그때도 이제 아니 그 형이 한 2016년 중반 늦게 오셨네요. 네, 좀 늦게 김도영 왔어요. 기자보다. 네, 네. 곽우신 기자도 그 정도 하지 않았나요? 곽우신 선배는 그렇죠. 그 정도. 드디어 인정. 곽우신은 인정. 아니 뭐랄까 정주영은 하여튼 본인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이렇게 될 줄 제가 알았어요. 네. 예. 저 김도영 기자하면 또 유명한 짤이 있는데요. 사실 김도영 기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 김도영 기자의 뭐라고 할까요? 취재 인생에 남는 취재물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뭐 죄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반갑고 갖고 네, 아마 저 영상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김도영 기자가 찍었는지는 모르더라도 저 영상 안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굳이 저 영상이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예. 소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작자가 중요하니까요. 네, 저게 사실 2018년 지방선거 직후에 안철수 의원이 독일로 간다고 했었는데 뭐 잠시 들어왔을 때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간 한국에 있다라고 들어서 거기 앞에서 한 3시간 정도 뻗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바른미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한 걸 여쭤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때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 생각지 못하게 되게 히트를 쳐가지고 저분께는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예. 저 영상에 대해서 혹시 이후에 안철수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의원과 좀 대화를 나누신 적 있으세요? 안철수 의원하고 그 이후에 제가 또 다른 정당을 출입하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 같이 이렇게 얘기할 거는 없었고 하여튼 제가 이제 그쪽 측근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그 이후에 독일에 가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셨다, 마라톤을 시작하셨다. 달리기 시작하게 된 그거는 팩트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많이 시작하셨고 그때 마라톤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책도 내고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김도영 기자가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네요. 근데 저도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하프 마라톤까지는 완주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되게 긍정적인 그 모티베이션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풀마를 같이 뛰면서 인터뷰하실 수 있는 시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풀마 뛰더라고요. 네, 연락 주십시오. 안철수 의원님. 네, 연락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김정현 기자는 민주당 출입하고 계시죠? 네, 저는 민주당 출입하고 있고요. 간간히 뭐 청와대 가끔 취재할 때 있고, 그리고 뭐 경력은 도영 기자는 출입을 되게 오래 했는데 저는 뭐 국힘 2년, 뭐 이제 민주당은 한 3년 넘어가는 거 같아요. 그것도 길죠. 5년인데요. 그 정도 되고 뭐
저런 사진 찍은 거나 동영상 찍은 건 없습니다. 아니 저건 사실 없어요. 전화를 사실 저런 영상은 모든 기자의 인생에 한 번 오는 운이에요. 대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없는 게 기본값이에요. 저도 없어요, 그런 거. 굉장히 독특하고 대단한 운이 한 번 들어왔던 거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예. 네, 진짜 안철수 의원이 이후에 전화를 받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연락 한번 해보세요. 사람 취급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 측근들이 저를 굉장히 미워하다가 점점 좋아하시더라고요. 캐릭터를 만들었다. 아니요, 떠나시는 분들이. 후견. 안철수 저 의원이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떠나기로 또 유명하다 보니까 다 잘 애초에, 지내고 있어요. 이제 김도영 기자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안철수 당시 제가 서울시장 캠프를 출입했던 기자였기 때문에 저로서도 상당히 당황을 했고 하여튼 지금 안철수 의원님 당시 측근들과는 굉장히 사이좋게 살갑게 지내고 있다라는 점. 인터뷰 꼭 한번 하시는 날을 기원해 보도록 하고 우리 김정현 기자도 사실 두 분이 굉장히 캐릭터라이징한데 그게 뭔가 스타일 변화를 과거에 비해서 좀 이루셨나 봐요. 사실 카톡 프로필 사진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이시는. 카톡 프로필 사진은 수염이 없고 지금 제 네이버 안경도 안 쓰시고 네이버 그거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네이버 프로필. 근데 한 5년 전부터 제가 기르기 시작해가지고 딱 그게 정치부 아마 가시면서 그 사회부를 간 다음에 제가 제 나름대로 기사를 되게 좋은 기사를 많이 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회사한테 이 정도 해줬으면 회사도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아가 좀 비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저기 사진 띄워드려도 되나요? 진짜 좀 같은 분이 그러니까 둘 다 멋있는데 좀 굉장히 갭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저희 저 사진 좀 이상한 것도 많아요. 이제 저희 과거 처음에 이제 김도영 기자 걸 찾아야 돼요. 그게 정말 대박이거든요. 그래요? 김도영 기자 것도 저희 제작진이 발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기자들도 이렇게 캐릭터라이징 해야지 또 새롭게 많은 분들한테 자기 이야기가 널리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수염도 기르고 막 이렇게 머리도 좀 장발 요새 TBS 서민성 기자도 장발이셔가지고. 근데 민선이는 서민성 기자는 조금 지저분하죠. 왜 그러세요? 민선아 듣고 있니? 나 친해서 하는 말씀이십니다. 엄청 친해요. 엄청 친해요. 다 뭐 국회 오래 한 사람들 다 친해가지고. 국회에 기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원들도 이제 누가 누군지 제대로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닐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사실은 2022년에 한국일보 처음 왔는데 오니까 김정현 기자가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된 그 투쟁의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고 먼저 이렇게 기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한테 뭐라고 못하겠지 하고 저도 이제 기르기 시작한 거죠. 그럼 김 기자님이 굉장히 큰 첫발을 한국일보시 내디디셨네요. 그렇죠. 다른 선도적인 같은 분이에요? 지금이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저거 푸사를 고치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고치죠. 자기 자존심이에요. 저거 안 고치는 게. 그렇죠. 그리고 김정현 기자가 나중에 수염 왜 기르냐고 물어보면 이제 자기는 너무 기자들이 많으니까 의원들이 자기가 꼭 기억하게 하려고 기르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국회에 기자가 너무 많아지긴 해서 또 자기를 기억해 전화도 받고 취재가 더 원활하게 되는 건 저는 엄청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시겠네요. 근데 이제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저 아침에 이제 김태현의 정치쇼 SBS 나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저를 툭 쳐요. 근데 김정현인 줄 알고. 수염을 기르고 있으니까. 보이는 면이 또. 요즘에는 김정현이 머리를 기르고 나서는 그런 빈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네, 저희 제작진이 이제 빨리 정치부 기자를 합니다. 왜 이러다가 정치부 기자 데려놓고 외모 이야기만 하는 거냐? 자, 오늘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진숙, 주호영 두 사람이 컷오프 되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도영 기자님. 이거요.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자면은 논란이 되는 두 사람을 잘라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대구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불씨시키려는 조치 정도로 이제 해석이 돼요. 왜냐면은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그 당에 대한 비판해왔고 특히나 대구 의원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윤석열에 대해서 전륜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반대로 근데 주호영 의원만 자르게 되면은 또 이제 고성국 씨와 함께 돌아다녔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둘 다 불필요한 오해 맞나요? 어쨌든 합리적 잘렸 의심 아닌가요? 합리적 의심이었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거를 자른 것 같고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실 그 전에까지 공관위 계획은 확실히 이거는 저도 이제 취재된 거고 다 보도가 된 사항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비비고 만두 만든 네. CJ 출신 최은석 의원하고 네. 그다음에 이진숙 전 위원장하고 양자경선을 붙이는 게 그 공천관리위원회의 분명한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최은석 의원 자체가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진숙 전 위원장을 밀어주기라는 그런 종류의 오해는 아닌 것 같고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 네. 상황이 벌어진 거고 다만 그렇게 하다가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김부겸 전 총리와 아하. 이진숙 전 위원장의 매치업이 성사될 경우에 대구에서 진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팽배해졌잖아요. 오. 그래가지고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선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선에서 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인지는 생겼다. 맞죠? 김부겸 총리 나옵니까? 김정현 기자님 민주당 취재하시는데요. 아까 여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예. 연락을 드렸는데 원래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원래 꽤 받으셨는데 맞아요. 원래 프레스 팬들이 이제 하죠. 들어서 안 받으시는 거 보니까 나온다. 빠지신 거. 원래는 오늘 측근 분들도 전화를 다 안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오는구나. 나오는구나. 원래는 전화드리면 야이야 사투리를 내가 쓰시죠. 뭐 되겠나 뭐 이런 식 아니었어요? 그죠. 원래는 한 1월 달쯤에 연초에 이제 새해 인사드린다고 연락을 드렸었어요. 오. 그때 이제 대구 시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음. 근데 그때는 뭐랄까 막 적극적인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도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나서는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굉장히 바쁘신 것 같다. 바쁜가요? 사무실도 마련하고. 뭔가 변수가 생긴 거 아닌가. 예. 이번 주 중에 뭐 밝히신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진짜 대구가 격전지가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원래는 서울하고 부산이었죠. 그렇죠. 사실 격전지가. 부산도 격전지가 아니었던 곳인데 점점 더 국민의힘이 밀리면서 대구까지 가고 있어요. 이제는 대구가 격전지가 돼버린 상황이니까 전선이 대구에 처진 거죠. 그러면 그렇죠. 다른 데에 대한 주목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의 본선은 누가 올라갑니까? 김도현 기자 보기에는. 그렇게 질문하시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경선이 치러진다면은 지금까지 여론조사상으로는 추경호 의원하고 예. 윤재옥 의원 두 분 다 이제 원내대표를 지내셨고 3선 4선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추경호 의원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또 오랜 기자의 촉이 있으니까 취재한 요렇게 한번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정상적으로 치러지면이라는 전제잖아요. 네. 안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안 치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이제 이른바 흔히들 얘기하는 장난질 들어갈 경우에는 워낙에 논란이 커질 거라 가지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대표의 픽이 원래 추경호 의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그 중진들을 자르려고 할 때 장동혁 대표는 그거 되게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의 몇 안 되는 암묵적 지지자들이 대구 의원들이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이제 주호영 의원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 다 날려버리고 그 대구 지역의 그 지지 기반 자체를 잃어버리는 걸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 장동혁 대표가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고요. 예. 윤재혁 원내대표 하실 때 장동혁 의원이 원내 대변인이었어요. 막 그런 종류의 관계들도 있어가지고 어저께 이제 공관위에서 투표를 할 때에도 정의용 사무총장 반대했고요, 최수진 의원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서지영 의원이 이제 이른바 당권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다 이제 기권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일 처리가 일었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보고 김정현 기자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도 조금 전에 통화해보고 왔는데요. 굉장히 숙고하고 있는 것 같고 당장 뭐 한 2, 3일 사이에 뭔가를 할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좀 여론 흘러가는 걸 보고 또 되게 신중하게 선택을 내리는 분이라 갖고 아직까지 사실은 뭐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되게 어렵다라는 판단,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에게 더 좋은 일만 시켜준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측근들한테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또 뭐랄까 대구 거기 이제 수성갑 의원 임기가 한 2년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이제 수성갑에서 한 번 더 하는 거 쪽으로 약간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지금까지 상황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네.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는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까지 등에 업고 본선 경쟁력이 올라간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홍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책사라고 불렸던 분 이병태 위원장, 교수님인가? 네, 그분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갔죠.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버프가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홍 전 시장께서 뉴 이재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되고 싶어하는 건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전 시장은 나중에 김부겸 전 총리를 밀었지 않느냐라고 하면 저는 지지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다만 이제 대구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 선을 그으실 분이고 대신 제가 좀 고민이 아니라 제 생각은 뭐냐면요. 홍준표 전 시장은 약간 정계 개편을 좀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대구까지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위기감이 표출될 거고 거기에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바로 뉴 이재명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홍 전 시장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크게 패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일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쭤보면 그 이진숙 지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데 그 비는 재보궐 자리에 대구 의원 자리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거든요. 그건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예. 이정현 위원장이 어저께 브리핑하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국회와 국가. 국가 정치 전반에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호영 의원은 지금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진숙 위원장한테 공천을 주는 거는 이미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당권파나 이제 공관위 쪽에 문의를 해본 결과 뭐 1등 여론조사 1등인데 잘났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이진숙 전 위원장이 했는데 뭐 일종의 적당하게 이게 반응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약간 좀 뭐 당연히 그런 종류의 반발을 할 것 같고 고성국 TV 고성국 씨가 23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정현 공관이 장동혁 지도부 결정의 속사정을 알 수 없기에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대구시장보다 더 크게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 포진시켜야 하지 않는다라는 고민이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정리를 했네요. 네, 그렇게 고성국 씨가 얘기를 했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국민의힘 진짜 지켜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예전에 국민의힘도 취재 좀 하셨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저러니까 제가 바빠지는 것 같아요. 당권 투쟁이 너무 세게 붙으니까 취재할 것들이 더 까다.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약해지니까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의 내분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 사실 민주당 취재하면서 선배들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지방선거조차도 사실 민주당 내에서 그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 큰 관심을 받는 주제냐 지방선거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죠. 그 정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선이 대구까지 쳐진 마당에 그러니까요. 지선은 사실 그렇게 큰 관심사를 받지 못하고 제일 관심사인 건 어쨌거나 전당대회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 이진숙 전 위원장 입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재보궐선거 출마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간다고 말한 적이 없고 안 나간다 아니에요. 나간다고 말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대구시장만 보고 간다고 말씀드렸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지금은 변함이 없지만 나중엔 변함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어디 안 나간다 그러면 안 나갑니다라고 선을 그어야 돼요. 배수의 진을 쳐야 돼요. 그런데 안 나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 잖아요. 워딩이 그렇잖아요. 워딩이 그렇다면 다음에는 분명히 나간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지를 분명히 남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을 달면은 나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 수가 없으니까 안 나가라고 적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전 나갈 걸로 봅니다. 그러면 기자들도 나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두 개가 되게 다른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렇지 않으세요? 오랜 경험을 보실 뒤에 저는 사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전당대회까지 출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성 최고위원 몫으로 나가서 장동혁 옆에서 지도부를 지키겠다. 지금 상황이라면 의원 이상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대구 밟고 그리고 최고위원 도전하고 또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 재밌는 건 3개도 말씀하셔도 아니요. 됩니다. 아니, 그 울산에 그 김상욱 의원이 그 공천 받았잖아요. 예. 거기 보궐선거 생기잖아요. 아, 거기- 김태규. 네, 김태규 전 방통위원 부위원장 네. 직무대행. 그러니까 이제 아 그분 국민의힘은 방통위 듀오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방통위 두 분 듀오. 두 분 다 윤어게인입니다. 아이고.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의원 사퇴 시간 좀 늦춰가지고 선거 안 치러지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꼼수이긴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꼼수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김태규가 들어올 바에는 계속 비워두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까지 좀 나오던. 복잡하네요. 거기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김상욱 의원 민주당이에요. 아 거기 이제 울산시장 나온 거고. 네네. 아니, 정말 유이재명 이야기가 사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뤄도 아 뜨거 싶거든요. 한국일보 유튜브는 괜찮나요? 저희는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행복하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 화력이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예, 예. 동접자나 뭐 이런 네. 거 화력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 화력이 되게 세가지고요. 예. 다른 말씀하시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오. 네. 오히려 네. 한 방향에서 세게 이렇게 좀 됐다. 네, 구독자분들이 다 이제 뉴 이재명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예. 많이 와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김정현 기자도 뉴 이재명 현상 관련된 토론회 나가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또 섭외를 받고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냥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현주 의원이? 아니요, 저기 방에서 이현주 예, 예. 실에서 아는 이제 보좌관 분께서 나와달라고 해가지고 가게 됐고 뭐 별 뜻은 없었어요. 그냥 뉴 이재명이라는 가치 자체가 중도와 실용을 지향해서 그거를 통해서 마음을 얻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중도와 실용을 통해서 유권자들 마음을 얻은 거 아니에요? 대선 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굳이 뭐 안 나갈 이유는 없다. 네네. 중도를 지향하는 언론. 그게 아니고요. 엄청 나가고 싶어 했어요. 아. 저희 방송에서 광고를 한 세 번. 내가 나가고 싶어 한 것과 광고를 한 것은 광고를- 다른 층입니다. 두 분 사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엄청 나가고 싶다고. 굳이 막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가고 제가 뭐 이렇게 막 나갑니다 막 이러면서 막 국회 토론회 나가 보셨어요? 유튜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두 분 사이 좋으신 거 맞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을 띄우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선회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론에 나가고 나서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 나가가지고는 또 뭐 그때 송영길 전 의원도 나오고 대표도 나오고. 그렇죠. 일단 반응 자체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국회 토론회인데 이현주 TV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영상을 송출했거든요. 예, 예. 근데 국회 토론회에 한 그러니까. 7,000명인가 만 명인가 동접자가 7,000, 나오더라고요. 10,000명이나 나왔어요. 와. 7,000이었나? 7천. 저 자세히 보진 예, 못했는데 예. 7,000은 넘었어요. 그래서 예. 그거 보고 관심이 엄청 뜨겁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뭐 한동균 박사라고 계시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거의 막 환호성이 엄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기가 후끈했습니다. 예, 원래 예. 2시간짜리 토론회였는데 예. 4시간을 했어요. 4시간. 2배나 늘려서. 야. 그 오신 분들 질문 다 받고 예. 저는 5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청 자랑을 하길래 뭐 대단한 거 되게 준비하려고 하나 했는데 짧게 얘기하고 뭐 한 얘기도 없이 끝났어요. 아이고. 4시간 중에 5분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날 못하셨던 이야기 중에 핵심이 되는 게 있으십니까? 그날 얘기했던 것 중에 못한 것 중에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최근에는 좀 갈라치기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내에는 이현주 의원이 그 깃발을 들은 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뉴 이재명의 가치는 전 누구나 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뉴 이재명의 담지자가 이현주 의원은 아니잖아요. 다른 의원들도 누구나 들 수 있고 그렇다면은 차라리 당내에서 뭐 특위를 만들어서 이 중도와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얻어보자. 민주당이 그 의견을 좀 땡기자라는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뉴 이재명 현상, 사실 합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섞이다 보니까 이게 더 커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매부쇼에 나왔던 유시민 작가가 또 ABC를 나눠가지고는 다시금 또 논쟁이 격화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모습은 좀 김정현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해설에 대해서는. 일단 해석의 틀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A만 추구하는 사람, 음. B만 추구하는 사람 이 존재하는지 전 모르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은 가치도 추구하고 이익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분 분류에 따르면 마치 A는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B는 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인간에 대한 납작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론인 것 같고 그래서 후에 나오는 뭐 A니 B니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유튜브 하는데 댓글에 굉장히 재미있는 되게 댓글이 달렸어요. 오. 댓글이 뭐였냐면요. 유시민은 이념을 가치로 올려치기 했고 가치라는 단어로 올려치기 했고 가치로 올려치기 했고 예. 실용을 예. 이익이란 단어로 내려치기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공감이 갔어요. A가 이제 이념이고요. 네네. B가 이제 실용이라는 건데 예, 예. 그렇게 하면 조금 중립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되게 공감을 했었어요. 예. 예, 그런데 가치랑 이익이란 단어로 이제 바꾸면서 뭔가 어떤 위계가 생긴 것처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네요. 이 그 가치는 어쨌든 간 좋은 거고 이익은 나쁜 거라는 그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조주의적인 민주랑 반민주, 선과 악 이것만 하다 보니까 가치와 이익 이렇게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그럼 한다고 보세요? 사실 그게 그거 보면 핵심일 것 그 같은데. 내용에 있잖아요. 좋은 거는 정청래, 김어준 또 누구죠? 거기다 넣은 사람 A에다가 뭐 A에다 문재인 넣은 대통령 이런 분들 네, 조국, 그렇잖아요. 예. 정청래, 문재인 뭐 이런 건 다 A에다 넣고 좋은 거 나머지 맞아요? 뭐 김민석, 뭐 한준호, 이현주는 다 B에다 넣잖아요. 의도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8월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거를 맞춤해가지고 밑에 저변에 이런 논리들을 깔아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국에 또 핸드폰에 사진이 찍힌 게 뭐라고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그리고 김현 의원과 저는 그 거기서 이제 표현이 강남 지식인이었나요? 그렇죠? 강남 지식인 유명세를 즐기는 강남 지식인. 저는 그 내용은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왜 김민석 총리가 김현 의원과 그렇게 다정한 텔레를 할까? 그 맥락도 좀 해설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제 머릿속에서 김현 의원은 A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해석에서 김민석 총리는 B란 말이죠. 예.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김현 의원은 지금 A인 거야, B인 거야? 너무 궁금한 거예요. C. 그럼 C인가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안 중요하고 둘은 왜 이런 다정한 뭐 이렇게 이모티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히히 막 이렇게 크크였나 이런 것도 있어서 그게 더 충격이었다. 김현 의원이 민주파 출소 이렇게 하면서 소장이었죠. 네, 김재원 기자를 입건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갖고 무슨 기자로? 원중이를 갔어요. 원중이 무슨 기사였냐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유튜브에서 전당원 투표를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했었어요. 전당원 투표를. 근데 알고 보니까 전당원 투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전당원 투표라고 했는데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전당원 여론조사였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사실을 쓴 거죠. 실제 전당원 여론조사. 합당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 1인 1표. 1인 1표 할 때. 그걸 전당원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당원당규상 전당원 여론조사는 단어가 많지가 않습니다. 딱 하나예요. 형식과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의견 수렴 여론조사였는데 전당원 투표라고 얘기했길래 그게 아니다라고 했더니 사실을 썼는데 바로 언중이 제소했어요. 아이고.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안 받아줬죠 저희가. 네. 그리고 끝. 그리고 끝났고. 그럼 다행이시네요. 저희 유튜브 나가고 김재영 기자 이렇게 수갑 차고 나와가지고. 그것조차도 유튜브 밈화로 네, 그렇죠. 완전 거의 B죠, B 완전히. 유튜브가 이익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리하면은 네네. 김민석 총리가 김현 의원이 김민석 총리 청문회 간사였대요. 그래서 좀 관계가 있고 전부터 좀 관계가 있긴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김민석 총리의 미래 행보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대부분이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김현 의원도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총리를 도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이 애매하더라고요. 딴지 게시판에서 지금 그 김현 의원과 그 총리의 카톡 그 텔레가 밝혀진 다음에 원래 거기는 김민석이라고 안 하잖아요. 딴지에서. 김민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를 엄청 악마화합니다. 근데 김현 의원은 그래도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왜 김민세랑 텔레를 해? 라면서
김현 의원에 대한 비토감들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김현 의원이 근데 워낙 많은 기자들과 예. 전화로 예. 이렇게 서로 감정적 다툼이 벌어질 때까지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 기자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어떤 판단을 하실지 아. 저도 궁금합니다. 그 김현 의원이랑 친하잖아요. 저요? 싸우다 정신. 아니요, 저는 김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그쵸 다 네. 공감합니다. 김주현 기자는 기본적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오. 하나 있다. 아까 수갑 사고 나왔는데 적이 없으시다고. 아니 뭐 그게 하실 그 이유가 있으면 뭐 하실 수 있죠. 전 아니라고 하는 이 거. 훌륭한 취재의 또 기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논쟁 중에 하나가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2022년 대선의 패배를 두고 친문 진영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또 고민정 의원이 나서가지고는 그때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크게 지고 구청장 선거도 다 질 때 우리는 송영길 전 대표를 탓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그랬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봤는데 사실 이 지난 2022년 대선 패배가 아마 총서를 이거 백서를 낼라다가 뭐 표지만 공개가 되고 아마 묻혔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대선 패배를 원인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갈등적 요소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주제였거든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친문 세력이 이낙연을 밀려고 대장동 사건을 터뜨렸다. 일부 맞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 이낙연 총리 측에서 캠프에서 한 거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과 저를 반대했던 친문 세력 상당수가 선거운동을 안 했다. 이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캠프 치러 다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견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또 꺼내면 이렇게 또 갈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저변에 깔린 것은 결국 이제 그 친노 친문 구주류와 유 이재명 뭐 개딸로 이게 대변되는 신주류 이 갈등이 그냥 저변에 깔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뭐 검찰 개혁이니 당청 관계니 뭐 지난 대선 패배까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갈등적인 요소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구조상. 그러면 이 경쟁은 전당대회가 되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근데 8월이 끝나면 공천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럼 2028년까지 공천 가야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게 전초전이 이제 전당대회인 거고 8월 전당대회 하고 거기서 이제 재밌을 겁니다. 저희는 2년 내내 이걸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8년에 공천권을 행사하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8월 전당대회잖아요. 당대표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냥 정치권 상례로서 보면요. 이제 반대편에서 누가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어쨌든 간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종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된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쳐요. 그래서 박찬대를 지지했던 당원들이 야 정청래도 잘하네. 야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 잘할 때마다 저기 뭐 죄를 뿌리거나 이런 행동을 안 하네. 잘 뒤에서 묵묵히 요란하게 꽹가리 안 치면서 잘 지지해주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계속 사실 전 여기까지 안 왔다고 봐요. 근데 그분들 마음에서도 박찬대가 맞는데 정청래 뽑으니까 자꾸 저러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계속 그 갈등들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죠. 사실은 뭐랄까 집권 초기 여당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지점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뭐 코스피 6천 하는 날, 5천 하는 날 갑자기 합당 발표를 한다거나 이제 이질적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질적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 물론 민주당에 나가신 분인데지만 지금의 민주당과는 이질적인 사람들인데 갑작스럽게 합당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황당한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 전에부터 이제 쌓여왔던 정청래 대표식 이제 정치가 굉장히 커다란 반감을 불러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전당대회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다고 하면 8월 달에 누가 지금 유리한 구도에 있습니까? 일단 송영길 대표 안 나온다고 치고 원래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치고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네, 거기는. 네. 왜냐면 엄청 거기는 못 받아요? 배지도 달아야 되고 예, 입각할 가능성도 있고 아, 입가. 예, 게다가 또 전당대회 나오는 건 또 다른 변수가 되기 예,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은 사실 이 변수가 너무 많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 예. 복잡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박찬대 대표가 될 때요. 권리당원 기준으로 3.5 받았고요. 정청래 대표가 6.5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최근 커뮤니티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오. 딴지에서 조회수 잘 나오는 것들이 한 1만 나옵니다. 1만. 예. 글 조회수가. 네, 1만. 예. 그러면은 이사에서 잘 나오는 게 한 5천 나와요. 예. 이사는 이제 그 반청 성향이 강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합겔, 잼마을, 덕후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3, 4천 정도 돼요. 예. 아, 그거 그러면은- 다 합쳐야지 3, 4천이에요? 예. 그럼 딴지가 그러면은 제일 세긴 하네요. 이사에다가 이거 다 합치면 한 8, 9천 나온단 말이죠. 아. 그러면은 여기는 딴지는 1만 예. 해서 이것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딴지가 더 조회수가 많습니다. 예, 예. 근데 다만 8월 때 당원들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투표를 할 것인가. 지난 1년에 대한 회고적인 성격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거 감안하고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현재로선 되게 재미없는 결론이 도달하지만 5대5. 5대5. 근데 어. 여기에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조금은 우호적인 유리한 국면들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지방선거 어쨌든 민주당이 유리하잖아요. 예. 지방선거 1등 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2등 공신은 국민의힘이고요. 3등은 국민입니다. 확실히 아니요. 유이재명이에요. 김상현 기자는 유이재명이 맞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거긴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앞으로 당대표인데도 아니 앞으로 전개될 정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예, 예상을 예. 좀 해보자면은 정청래 대표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숟가락 얹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특히나 대구까지 이기면은 예. 그 부분을 우려하고 계시죠? 대구가 김부겸이 당선이 되잖아요. 예. 그럼 그 누가 잘한 거야? 아니 그 어쨌든간 숟가락 얹어 안 얹어? 대구가 숟가락 얹냐고 안 얹냐고? 얹지. 얹는데 냉정하게 보면은 여당의 지방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거고요. 네네. 게다가 국민의힘이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2등 공신이고요. 3등은 그걸 만들어준 국민이다. 예, 예.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럼 국민이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듣고 맞네요. 계신 당황하신 거 같은데. 정확하십니다. 이 친구 제가 봤을 때 뉴 장동혁입니다. 바꾸겠습니다. 왜 이렇게 뉴가 많아요? 뉴 장동혁이에요. 뉴 장동혁. 아. 민주당 버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아. 볼 수 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검찰 개혁 이런 거 얘기하면서 조국혁신당 쪽에서 제가 봤을 때 지난번 지민비조처럼 네. 조국혁신당을 찍고 싶은데 아. 못 찍는 분들이 전 꽤 많다고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요 갈등들이 계속 빚어지면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꽤 득표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마음의 예. 부채감이 그분들이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게 뭐 검찰 개혁도 뭐 그렇게 막 시원하게 된 것도 아니고 조국 저렇게 고생하는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 없어질 수 있다. 네네. 라는 생각에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몇 석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이 군수, 도의원, 군의원 이거 당선되면 누구 잘못입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 잘못이지. 네, 우리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기면 지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선전하면 그거는 정청래 대표 탓이다. 맞죠? 누구 예, 탓이에요? 예. 그거는 아까 국민 탓. 이재명 대통령 탓은 국민은 아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고 누군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자, 앞으로 정청래 대표 취재 괜찮으시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부터. 제 전화 안 받으세요. 네. 자, 우리 김도영 기자는 좀 다른 의견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다른? 아까 의견이요? 이제 앞으로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정청래 대표도 아. 유리한 국면에 있을 수, 왜냐면 아까 5대5라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그 지방선거 숟가락. 예. 그러니까 이제 숟가락을 얹을 거라서 표현을 하자면은 그거를 과연 어떻게 쉽게 제어가 될 것이냐. 실제로 근데 어쨌든 당 대표가 뭐 공천하고 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에 얹혀서 치르는 선거 맞죠. 그리고 그게 너무 지금 좋은 사안인 것도 맞고 대통령 지지율이 그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것도 맞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인 틀 자체는 공감을 하지만 그걸 들고 이제 공세를 만약에 한다. 예. 자신이 이제 그 선거의 포인트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도 꽤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제가 요새 유튜브 하잖아요. 네. 보시는 구독자분들, 국민분들이
엄청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죠. 진짜 많이 배워요, 네. 항상. 숟가락 올린다고 아. 올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 판단한다. 네. 예. 국민의힘 전당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 갑자기 전당대회가 전당대회요? 8월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결과적으로는 지도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취재한 걸로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 라는 게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게 공유된 사안이었는데, 네. 어쨌든 부산 지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 서울, 부산 둘 다 지게 될 경우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긴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되게 복잡해져요. 그럼 다음에 원내대표가 누가 되고 비상대책위원장 누가 생기고 그 다음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복당시킬 것인지부터 시작해갖고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예. 다만 현재까지로는 당이 워낙 짠물이 돼가지고 예. 이제 강성당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또 나오면은 될 거다라는 관측을 하시는 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일단 물러날지 안 물러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 가지고 전대에 대해서 쉽게 딱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부산을 져도 안 물러난다. 서울, 부산 지면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울, 부산 지면.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지금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예. 근데 하여튼 선거는 끝까지 모르죠. 그렇죠. 예. 또 게다가 지금은 무응답층들이 투표를 안 할 건지 아니면 네.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다르게 협치할 건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야도라 가지고 예. 특히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고 지방선거 때만 지난 대선 때만 봐도 부산 전체의 구가 18개인가 17개였던 것 같은데 예. 한 개구 이제를 제외하고 김도부원 지역구인 강서구였던 것 같은데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에서 전부 다 김문수 후보가 이겼어요. 이준석 후보랑 합치지 않더라도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녹록한 곳은 아니다. 그럼요. 다만 여론조사상으로는 확실히 전재수 의원의 개인기가 확실히 예.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서울도 지난 대선 결과 놓고 보면 쉬운 곳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역대 누구도 잃어본 적이 없었던 426개 동에서 다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25개 구도 아니고 426개 동에 다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장동혁 리스크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그게 아까 고민정 의원이 말했던 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또 그 사이에 또 많은 일이 벌어지긴 했다. 이러이러한 예, 이유들 예. 때문에 김재현 기자가 뉴 장동혁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거 반론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뉴 장동혁 아니 이게 괜찮으세요? 질문이 그 전당대회 예. 전망이 러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집어야 돼요. 이게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나경원 누가 됩니까? 오, 장동혁을 빼? 장동혁은 나간 상태에서 치러지는 대출마할 수 있다라는 대출마하지. 거죠. 예. 아 그래? 예. 놀라시는데요? 그럼 5명 중에 예.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일단은 비대위원 원내대표가 오세훈, 한동훈, 원내대표가 이준석, 나경원 친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윤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복당을 안 시켜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비대 당선이 되더라도 뭐 네, 소속 네. 당선이 되더라도 복당을 시키더라도 그 전당대회 이후에 복당시킬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빼야 되는 거고요.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전제가 이미 떨어지고 전당대 나간다는 거죠. 이준석도 합당은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예. 나경원 장동혁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나는 장동혁의 한 표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오세훈이 좀 세지 않나?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당내에 그렇게 기발이 많지는 않아요. 없어요. 네. 그럼 다시 나경원, 장동혁. 네. 뉴장동혁. 썸네일 뽑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근데 원내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없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네. 어디로? 부산으로 지금 대구는 절대 안 열어줄 거거든요. 대구에서 그나마 해볼 만한 곳이 주호영 의원이 있는 수성갑인데 거기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일단 의문이고 그래서 부산 쪽으로 나올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그 주진우 의원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해운대갑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 북갑 이렇게 두 개 생긴 거잖아요. 둘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북갑에 지금 조금 더 무게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 자체가 좀 약세이고 민주당에서 과연 거물급을 투입할 수 있을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3파전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유리하다. 그다음 민주당에서 누구 공천하나요? 누가 나가나요? 취재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그런 종류 되게 빅네임이 아니면은 한동훈만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그 얼마 전에 경동시장도 난리가 났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아마 지지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유세하는 데 가갖고 오. 이제 뭐 그 있잖아요. 뭐 예전에 진보당이 전주에서 당선될 당시에 이제 예. 청소하고 그 노인 그다음에 복지관 가가지고 예. 막 안마에 누리고. 그다음 예. 돈줄 내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어쨌든 간에 그 판에서 그 선거판에서는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것 같긴 해요. 네네. 김정현 기자는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딱히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에 관심이 대한 없지 뭐. 관심이 뉴장동이요. 왜냐면 여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네. 관심사가 굉장히 멀어지지가 아, 않더라고요. 민주당이 너무 네. 시끌벅적해서. 네, 제가 뭐 원내에다가 지금 금무수속이 아니세요? 네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딱히 아, 원외 무소속에는 내가 저는- 관심을 둘 여지가 없다. 저는 주류 취재만 합니다. 주류. 당의 주류가 누구인가? 아, 당의 국회의 주류가 주류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네. 당원의 주류는 누구인가? 그래서 아. 정청래 대표 취재를 안 합니다. 지금 당의 주류와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렇죠. 예. 사실 그럼 저희 이재명 대통령 기준으로 봐야죠. 사실 저희 방송에서는 국민의힘 얘기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아, 그래요? 안 시켜줘요. 아. 김정현 기자가 한 40분, 45분 하고 한 5분 남겨놓으면 이제 국민의힘 하세요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방송 나가서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도 오늘 현안은 조금 더 이 컷오프 이야기가 센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좀 영 아쉬우시면 마무리를 못 하셨던 이야기. 이따가 또 가서 자기 얘기 혼자 할 거예요. 여기서는 도영 기자의 시간을 챙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마무리 말씀 이제 시간이 점점 이렇게 되어가지고 끝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오늘 아무튼 저는 제가 유일하게 네. 인생에 있어서 돈을 주고 보는 유일한 시사주간지 예. 시사인 유튜브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오늘 영상을 정말 가보로 대대손손 영광으로 알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네. 썸네일 꼭 바꿔주셔야겠어요. 자, 마무리 말씀 김도영 기자님도. 저도 사실은 이제 저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그의 어떤 그 되게 지적 생태계를 근데 잠깐 팩트체크 들어가면요. 하는데 김도영 기자가 고등학교 때 시사인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몇 년도죠? 맞습니까? 제가 2001년, 2년 이 무렵인데 2001년, 2년 이때 네. 시사인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네, 예. 맞아요. 나도 혹시 시사인 안동에 들어왔어요. 너무 오래 시사인이? 아, 안동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끔씩 이제 서울 가고 어쨌든 아니 거기 한겨레도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때 어쨌든 간에 네. 저희 어쨌든 그 뭐랄까 저에게 늘 지적인 자극을 주는 좋은 예. 그 주간지 시사인이었고 그래서 늘 한번 이제 김은지 선배 이렇게 하시는 것도 많이 보면서 꼭 나오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갖고 너무 예. 감사하고요. 재밌으셨으면 또 불러주시면. 아유, 그럼요. 저희가 수미상관으로 시사인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과 끝을 해주시는 두 분의 센스에 감탄하면서 두 분의 실제 케미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6시 한국의 유튜브를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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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월 23일 김은재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장성철, 김한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